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그 코딩 테스트를 위한 기본 CPP라는 강의를 진행했는데요. 네. 이 강의의 목적은 그 C++ 자체를 배우기보다는 저희 카페에서 그 주로 그 알고리즘 개념을 제가 정리할 때나 아니면 프로그래밍 언어 개념을 정리할 때 또는 뭔가 객체 지향을 설명할 때 거의 C++ 기반으로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네, 어느 정도 기초를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여러분들이 저희 카페를 가장 잘 찾아주시는 목적이 코딩 테스트 공부 때문인데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제 같이 코딩 테스트 문제를 푸실 때 그 C++ 문법에 의해서 뭔가 풀지 못하는 그런 문제는 없게 하기 위해서 간단하게 준비해봤습니다. 그래서 목차는 이와 같은데요. 처음에 비주얼 스튜디오를 설치하고 그다음에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개발을 하기 위해서 기본적인 프로젝트를 설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같이 설명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는 C언어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변수, 표준, 입출력, 그러니까 뭐 어떤 값을 입력받고 출력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는 조건문, 반복문, 배열, 문자열, 함수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함수랑 그 다음에 그 재기 함수랑 나눴어요. 네. 왜냐하면 재기 함수가 조금 어렵기 때문에 더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빨간색 폰트로 된 비주얼 스튜디오 설치, 그리고 프로젝트 생성, 그리고 그 다음에 변수, 표준, 입출력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이 세미나의 학습 목표는 코딩 테스트를 풀기 위한 최소한의 문법을 공부하는 거고요. C++ 자체를 위한 엄청 세부적인 내용이나 그런 걸 다루지는 않습니다. 네. 그거는 따로 제가 나중에 좀 심화적인 강의에서 다뤄드릴 예정입니다. 일단, 일단은 비주얼 스튜디오의 설치, 프로젝트 생성에 대해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네, 여기가 제 카페인데요. 정리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같이 이렇게 공유를 드리려고 합니다. 네, 그러면은 비주얼 스튜디오 개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치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비주얼 스튜디오라는 거는 IDE라고 해서 통합 개발 툴이에요. 그래서 컴파일러도 할 수 있고 빌드도 할 수 있고 이런 거를 원래 여러분들이 이 툴을 활용하지 않으면은 오브젝트를 파일을 만들고 컴파일 만들고 링크 연결하고 이런 과정을 하나하나 여러분 손으로 진행을 해야 되는데, 이 비주얼 스튜디오 같은 통합 개발 툴이 있으면은, 여러분은 이런 것들을 생각하지 않고도 그냥 코딩만 하면은, 알아서 아까 말씀드린 모든 과정들이 한 번에 진행이 돼서 좀 개발을 편리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비주얼 스튜디오 같은 경우에는 이 커뮤니티 버전은 무료로 다운받을 수가 있어요. 제가 여기다 링크를 올려놨는데, 이 카페에서 CPP 개념에서 이 글을 그 이 글을 찾아보셔서 이렇게 쭉 따라하면 됩니다. 다시 한번 이 CPP 개념, 그 다음에 여기서 CPP 첫걸음 비주얼 스튜디오 설치 이걸 보시면은 제가 캡처를 하나하나 해놨기 때문에 쉽게 따라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다른 비주얼 스튜디오가 무료 버전이 있고 유료 버전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받으실 거는 비주얼 스튜디오 커뮤니티 버전. 커뮤니티 버전은 무료 버전입니다. 기능이 제한되어 있긴 한데 코딩 테스트를 하기 위해는 과분한 툴이라고 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이걸로도 충분하고요. 그다음에 이 링크로 들어가시면은 여기 다운받는 곳이 있습니다. 다운받는 곳에서 비주얼 스튜디오 다운로드 이 노란색 체크 표시되어 있죠? 이거를 누르십니다. 아래는 다운받은 화면인데요. 비주얼 스튜디오 셋업 이 실행 파일인데 이거를 클릭해서 눌러주시면은 이렇게 아래와 같이
비주얼 스튜디오 인스톨러라고 이렇게 화면이 뜹니다. 그러면 이제 계속을 누릅니다. 여기서 중요한데요. 여기 보시면 이 노란색으로 체크하신 곳에 조금 주목을 해주셔야 됩니다. 여기 보시면은 C++를 사용한 데스크톱 개발. 이거는 반드시 체크를 해줘야 됩니다. 반드시 체크를 해줘야 되고요. 여기 설치하겠다고 이 체크해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설치를 누릅니다. 그러면 이제 설치가 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네. 네. 진행이 이렇게 100%될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뭔가를 하실 필요 없어요. 여기서 이제 기다리다 보면은 여기서 이제 설치 완료라는 이 문구를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설치가 된 건데요. 네. 재부팅을 한번 하시면은 이제 완전한 설치가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여러분들께서는 비주얼 스튜디오를 설치하셨고, 그 다음에 이번에 볼 거는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코딩을 하기 위해서는 프로젝트라는 걸 생성해야 돼요. 그러면 이 프로젝트를 어떻게 생성하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네. 네. 이전에 그 단계를 통해서 비주얼 스튜디오 2022 커뮤니티 버전입니다. 커뮤니티 버전, 커뮤니티 버전을 설치합니다. 아니, 설치했던 커뮤니케이션을 실행합니다. 그러면은 아래와 같이 나올 수가 있는데요. 무료니까 겁먹지 마시고, 이 마이크로소프트에서, 그러니까 이 비주얼 스튜디오라는 게 이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제공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제 마이크로소프트에 제공한 비주얼 스튜디오 중에 여러 가지 버전이 있는데, 뭐, 프로페셔널 버전도 있고, 여러 가지 버전이 있는데,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건 커뮤니티 버전이고요. 이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이 커뮤니티 버전을 우리들에게 프리로 제공을 했어요. 그래서 프리로 제공했지만, 그래도 이 마이크로소프트 제품이기 때문에 최소한 그 마이크로소프트 아이디 계정은 있어야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에게 과금이 될 리는 없어요. 무료입니다. 그래서 겁먹지 마시고, 계정이 없으시면 계정을 만드시고, 계정이 있으시면은 아이디 로그인 그 전자메일 입력하시고 다음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로그인이 된 거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실제 프로젝트를 만드는 화면인데요.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비주얼 스튜디오를 처음 키셨다면 이건 없을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들께서 작업을 진행했던 그런 그 프로젝트가 보이는 거고요. 맨 처음 여러분들께서는 오늘 시간에는 새 프로젝트를 만들 거기 때문에 새 프로젝트 만들기를 클릭합니다. 그러면은 이 아래가 나오는데요. 새 프로젝트 만들기에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윈도우즈 데스크탑 마법사를 보셔서 클릭하고 그 다음에 다음을 누릅니다. 이게 다음 화면인데요. 뭐 프로젝트 이름하고 솔루션 이름 이렇게 있죠. 계층들을 보면은 하나의 솔루션이 있고요. 하나의 솔루션이 있고 하나의 솔루션에는 여러 가지 프로젝트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의 각각은 완전해요. 여기에 여러분이 우리는 이 중에 하나의 프로젝트를 활용해서 뭐 코드를 생성할 거예요. 네, 코딩을 하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는 거는 이 솔루션의 이름이랑 그다음에 이 프로젝트의 이름을 정하는 겁니다. 네. 솔루션의 이름이랑 프로젝트 이름을 정하고 그다음에 만들기를 부릅니다. 내려갑니다. 그러면은 이제 다음 화면인데요.
생각보다 단계가 복잡하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포기하신 분도 많으세요. 그래서 애플리케이션의 종류는 우리는 그 검은 화면에 뭔가 이렇게 출력되는 걸 만들 거기 때문에 이걸 콘솔이라고 해요. 콘솔. 그래서 애플리케이션 종류는 콘솔 애플리케이션을 해주고, 그다음에 빈 프로젝트 꼭 선택하시고 여기 체크 해주시고, 그다음에 확인을 눌러줍니다. 그러면은 이제 어, 솔루션이 하나 만들어졌고요. 프로젝트가 하나 만들어졌죠. 네. 네, 여기다 보면은 소스 파일도 있고 헤더 파일도 있는데, 이 강의는 그러니까 그 원래 그 코드가 뭐 헤더 파일도 있고 .cpp 파일도 이렇게 있는데요. 네, 이 헤더 파일은 여기에 들어가고 여기 cpp 파일은 이렇게 여기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코딩 테스트에서는 cpp 파일만 사용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일단은 네, 코딩 테스트에 국한된 기능이기 때문에 저희는 이 소스 파일만 활용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이 소스 파일을 만드는 건데요. 이 소스 파일에서 마우스 오른쪽을 누르는 거. 체크가 이게 마우스 오른쪽을 누르는 거고요. 새로운 소스 파일을 만들기 위해서 이 서브 메뉴에서 추가를 누르면은 이게 뜨는데요. 여기서 새로운 코드를 만들기 위해서 새 항목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은 이제 네, 저희가 만들 cpp 파일 선택하고, 그다음에 파일 이름을 선택하고, 그다음에 여기 추가를 누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 소스 파일 밑에 우리가 만든 코드가 하나가 cpp 파일이 하나 생성되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 여기에 간단한 코드를 작성해봤어요. 아직은 이해 못하셔도 됩니다. 간단한 코드를 작성해봤습니다. 네, 그리고 네, 이 코드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네, 먼저 이 여러분에게 코드가 실행되는 단계입니다. 컴파일, 빌드. 이 코드를 컴파일하는 과정에서 뭐 오류랄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컴파일러가 체크를 하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이 코드를 이제 그 컴퓨터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이렇게 변경하는 거죠. 네. 예, 컴파일이라고 했지만 이 그 코드를 기계 언어로 만드는데 그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ID는 이 중간 과정이 자동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그 단축키가 컨트롤 F7입니다. 컴파일. 이 단계가 컨트롤 F7입니다. 그럼 컴파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 코드가 에러가 없으면은 오케이. 이 빌드를 하면 되고요. 에러가 있으면은 이제 에러를 고쳐야겠죠. 네. 실행 여기 같은 경우에는 단축키로 해도 되고, 그다음에 이 빌드에서 컴파일을 해도 된다는 말이죠. 그리고 어, 그 컴파일이 완료되면은 이제 그 컨트롤 F5를 해서 실행을 해도 되고요. 그다음에 그냥 실행을 해도 됩니다. 네. 네. 그리고 제가 잠깐 헷갈리게 설명했는데요. 지금은 기본 단계이기 때문에 컴파일하고
그럼 이거를 실행한다. 이렇게 보시는 게 더 맞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얘는 컨트롤 F7, 얘는 컨트롤 F. 그래서 이걸 실행하면은 이 검은 콘솔 화면이 뜨면서 헬로 월드 이런 식으로 뭔가 프로그램이 실행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비주얼 스튜디오를 설치하고 그 다음에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어서 간단한 파일을 컴파일 해보고 그 다음에 실행까지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어서 변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변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변수는 네, C 언어의 되게 중요한 한 부분이고요. 일단 변수에 대해서 설명하기 전에 데이터라는 거에서 조금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음, 지금 뭐 시대를 정보의 홍수 시대라고 하는데요. 네, 뭐, 정보가 맞죠? 그 정보라는 거는 일종의 어떤 그 데이터들의 집합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의미 있는 정보도 있고 의미 없는 정보도 있고 하여튼 모든 게 정보이고 데이터입니다. 근데 이 데이터를 그러니까 네, 의미가 있는 정보도 있고 의미가 없는 정보도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여러분들은 여러분 나름대로 사고를 해서 의미가 있는 정보 같은 경우는 좀 더 관심을 두시기도 하고 그다음에 어딘가에다가 저장을 하고 싶어 하시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K 메신저에서 단톡방에서 뭔가 뭐 동영상을 누군가가 공유한 사진이나 아니면은 글 같은 거를 여러분들 핸드폰에 저장을 할 수 있을 겁니다. 네. 네. 그러면은 이와 같은 행위, 그러니까 여러분들 메신저에서 여러분이 필요하다고 하는 어떤 데이터를 어딘가에 저장하는 행위를 하려면은 네. 저장할 뭔가 장소가 있어야겠죠? 네. 근데 그런 것들을 네, 그런 것들을 그러니까 네. 이런 부분까지는 이렇게 심도 있게 생각해 보시지 않았을 것 같은데요. 네. 그거를 여러분들께서 무의식 중에 저장하기를 누르면은 당연히 핸드폰의 메모리에 저장이 될 겁니다. 네. 여러분들께서 핸드폰을 사시면은 128기가, 256기가, 512기가 뭐 이런 게 있겠죠. 그래서 당연히 용량이 커질수록 여러분들은 더 많은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겁니다. 네. 일단 여기까지 뭔가 얘기를 통해서 데이터는 네. 그 어딘가에 저장될 수 있다. 여기까지 얘기했고요. 그러면은 데이터를 저장하는데 어떻게 하면은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저장할 수 있을까? 이렇게 한번 좀 고민을 해봅시다. 네. 왜 그러냐면은 음, 여러분들 핸드폰만 봐도 메모리는 무한한 자원이 아니에요. 유한한 자원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한정된 공간 속에서 최대한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저장을 해야 더 많은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저장된 데이터를 여러분들이 또 뭔가 불러올 때 더 빠르게 불러올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효율적으로 저장하는 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네. 일단 변수라는 거에 대해서 계속 설명을 하고 있고요. 네. 어, 변수에 대해서 정의를 알아보면은 변수는 사용자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해 할당받은 메모리에 타입을 설정하고 이름을 붙인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변수라는 거는 아까 전에 여러분께 설명드린 핸드폰으로 예시를 든 데이터라고 하는 것을 메모리 어딘가에다가 할당받아서 저장하고 그리고
이 저장하고, 그 다음에 뭔가 불러올 수 있는 공간을 할당하는 거고요. 이 할당할 때 그냥 할당하는 게 아니라 이것을 사용할 수 있도록 타입을 설정하고 이름을 붙인 거라고 할 수가 있다는 거죠. 네. 다시 정리하면은 변수는 사용자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해 할당받은 메모리에 타입이란 걸 설정하고 이름을 붙인 것이다. 네, 일단 이렇게 됐습니다. 예를 들면은 뭐 아래와 같다고 할 수 있어요. 어떠한 타입이 있고 어떠한 네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타입의 이름을 하나 선언해서 네, 이렇게 변수로 활용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어떠한 타입이 있고 어떠한 이름이 있는데 그러면은 어떤 특정 타입의 이 이름을 가지는 변수가 되겠죠. 그러면은 이 이름을 가지는 변수에 어떤 값을 넣을 수도 있다. 뭐 이런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했는데요. 그러면은 변수라는 거는 사용자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해 할당받은 메모리에 타입을 설정하고 이름을 붙인 거라고 하는데, 음,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해서 메모리를 할당받는 것까지는 알았는데, 왜 타입을 설정하고 이름을 붙여야 되나? 뭐 이런 부분에 대해 조금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니까 질문은 두 개입니다. 변수는 타입이랑 이름으로 이루어지는데, 왜 타입이 필요하고, 왜 이름이 필요한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 봅시다. 컴퓨터 책상을 하나 그려봤습니다. 컴퓨터 책상을 하나 그려봤습니다. 이, 이 지금 그 회색 공간 안에 이 공간이 그 컴퓨터 책상 전체의 이 할당된 공간이라고 할 수 있고요. 우리는 이 컴퓨터 책상 안에다가 책꽂이도 놓을 수 있고요. 모니터도 놓을 수 있고요. 네. 추가로 이 뭔가 책꽂이랑 모니터가 놓여졌을 때 연필 같은 것도 추가로 이렇게 놓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할당된 공간 안에서는 내 맘대로 사용할 수가 있다는 거죠. 네. 근데 여기 보시면은 주목할 게 책꽂이가 책상에다 차지하는 면적이랑 모니터가 책상에서 차지하는 면적이 조금씩 다르죠. 네. 책꽂이를 위해서 할당된 면적이랑 모니터를 위해서 할당된 면적이랑 다릅니다. 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은 이 정도 면적을 할당하고 여기에는 책꽂이를 놓겠다. 이렇게 이렇게 정의된 거라고 볼 수 있고요. 모니터 같은 경우에도 이 정도 공간을 할당해서 이 공간은 모니터를 위해 사용하겠다. 이렇게 설정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추가적으로 지금 이 상황에서 여러분은 그 연필을 책상에다 놓고 싶을 수가 있어요. 연필을 책상에다가 이렇게 놓고 싶을 수가 있어요. 네. 그러면은 여기다가 연필을 위한 공간을 이렇게 잡아야겠죠. 네. 이 정도를 연필을 위해서 할당할 수도 있고, 이 정도를 연필을 위해서 할당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께서 지금 여기서 가장 중요하게 아셔야 될 게, 이 컴퓨터 책상 자리는 한정되어 있는데, 연필을 담을 공간이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이렇게도 할 수 있다고 했었죠. 근데 이 연필이 기껏 해봐야 한 이 정도 되는데, 이거를 담기 위해서 이 정도만한 공간을 할당하는 것은 굉장히 낭비야 이거죠. 네. 왜냐면은 우리의 그 책상이라는 자원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 연필을 담기에는 이 정도 공간이면 충분하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여기에다 이만큼 할당해도 연필을 못 담는 건 아닌데 이 연필 하나를 담기 위해서 이 공간만큼을 할당하면은 너무 낭비라 이거죠. 네. 그래서 그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이 책상을 컴퓨터 메모리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컴퓨터 메모리라고 보시면 되고, 이 각각 책꽂이를 위해 할당된 공간, 모니터를 위해 할당된 공간이 각각 변수의 타입이라고 보시면 돼요. 변수의 타입. 그리고 당연히 책꽂이라는 타입이랑 모니터라는 타입은 다르겠죠. 네. 근데 이 책꽂이라는 타입은 책꽂이를 충분히 놓을 수 있는 공간의 크기만큼 메모리를 할당하고요. 모니터라는 타입은 모니터를 넣을 수 있는 공간만큼의 그 메모리를 할당한다 이거죠. 네. 연필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연필이라는 타입이 있다면은 이 연필을 담을 수 있는 그만큼만 메모리를 할당해야지 내가 연필을 담겠다고 이 정도 메모리를 할당해버리면은 다른 데는 못 쓰잖아요. 다른 데 못 쓰고 이 조그마한 연필을 담기 위해서 이걸 하는 거는 낭비라 이거죠. 네.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변수의 타입이라는 거는 이, 해당 외에 우리가 담고자 하는 데이터를 충분히 담을 수 있고 메모리 낭비를 하지 않을 정도로 메모리를 적절하게 할당해주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그림도 이어지는데요. 프로그램이 아까 그거를 이제 프로그램으로 한번 매칭시켜 본 거죠. 정수형은 뭐 보통 인트로 표현하는데 이 네 개짜리 칸을 할당하고요. 문자형은 한 개짜리 칸을 할당하고 뭐 실수형은 여덟 개짜리 칸을 할당한다. 네. 그러니까 정수형을 표현하려고 하면은 이 네 칸짜리면 충분하고 문자는 한 칸짜리면 충분하고 실수형은 그 여덟 칸짜리면 충분하다. 근데 이 정수형이랑 문자형이랑 실수형이랑 어떻게 구분하냐? 타입으로 구분한다 이거. 네. 이어서 정리하면 변수의 타입은 저장하고자 하는 변수를 담을 수 있는 정도의 적절한 크기를 할당하려는 의도입니다. 메모리 낭비를 줄이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각 그 변수마다 타입의 크기를 전부 외울 필요는 없고 대충만 알면 됩니다. 그리고 이 C++ 여기가 이 공식 레퍼런스 사이트거든요. 네. 여기 가시면은 이게 다 정리가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잠깐만 간단히 보죠. 레퍼런스 사이트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레퍼런스랑 친해져야 돼요. 여기 보시면은 변수와 타입이라고 보실 수 있고요. 이런 식으로 여기는 지금 타입이 없죠. 그냥 A는 O, B는 E, A는 뭐 A 플러스 1 이렇게 하는데 여기는 타입이 없죠. 이렇게 하면은 안 되고 이 앞에 결국에는 하려는 얘기가 여기는 타입을 붙여줘야 된다 이겁니다. 타입을 붙여줘야 되고 여러분들께서 조금 아셨으면 좋겠는 거는 캐릭터, 그다음에 더블, 둘, 그다음에 보이드, 그다음에 인트, 그 그다음에 이 정도만 알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앞에 언사인드는 얘는 부호가 있는 거고요. 플러스 마이너스가 존재하는 거고요. 언사인드 플러스만 존재합니다. 언사인드는 플러스만 존재합니다. 근데 그러면은 무조건 사인드가 좋은 거 아니냐? 얘는 플러스 마이너스 다 되는데 언사인드는 플러스하면 되니까 사인드가 더 좋은 거 아니야? 이럴 수 있는데 이 예를 들면은 인트가 잠시만요.
인트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4바이트거든요. 그러면은, 네. 이렇게 뭔가 표현을 하면은, 이 4바이트의 메모리를 할당한다는 거죠. 정수 하나를 표현하기 위해서. 근데 이 사인드 같은 경우에는, 사인드라는 걸 붙인 변수는 이 맨 앞에 있는 변수를 부호 비트로 활용해요. 부호 비트.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그래서 이, 이 나머지 4바이트 중에 이 나머지로 변수를 표현하기 때문에 얘는, 어, 그,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표현할 수 있는 범위가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는 대신 이 양수에 대해서는 언사인드보다 반절밖에 표현을 못하는 거죠. 네, 왜냐하면은 이 같은 이 메모리 크기에서 양수도 표현하고 음수도 표현해야 하기 때문에 이 맨 앞에 있는 부호를 부호 비트로 씁니다. 그래서 이 양수를 반절밖에 표현을 못하는 거예요.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는 한번 이렇게 쭉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거는 더블 같은 경우에는 소수점, 그리고 인트는 십진수 정수, 그리고 캐릭터는 문자, 그리고 불은 true, false. 이렇게, 그리고 void는 아무 타입이 아닌 거예요. 이거는 나중에 함수를 할 때 다시 한번 언급을 드리겠습니다. 이 정도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계속 이어서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변수의 타입을 알아봤고요. 그러면은 변수의 타입까지는 알았는데, 그 변수의 이름은 왜 있어야 되냐? 변수의 이름은 왜 있어야 되냐? 이렇게 알 수 있는데, 변수의 이름은 사람이 이름을 가지는 이유랑 동일해요. 다음에 예를 들어서 그냥 이 연필이라는 걸 저장하기 위해 그 연필이란 거는 이제 그 타입을 인트로 했어요. 그냥 인트만 쓰면은 예, 여기다도 인트가 있고 만약에 다른 데다가도 뭐, 뭐 인트형 뭔가를 선언했어요. 그러면은 만약에 그 이름이 없으면은 얘가 펜슬이지 얘가 펜슬이지 구분이 안 되잖아요. 크기가 똑같으니까. 그래서 네. 이 지금 내가 사용하는 이 데이터를 담는 공간을 네. 그 명확하게 지칭하기 위해서 이름을 사용하는 겁니다. 사람 똑같잖아요. 네. 이렇게 뭔가 그 사람의 이름이 없으면은 그 사람을 정확하게 그 지칭할 수가 없겠죠.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변수의 이름도 배웠고 변수의 타입도 배웠기 때문에 지금까지 한 걸 좀 해보면은 변수는 이런 형태로 이루어져 있고요. 예제를 보면은 int a는 0. 그 십진수 타입의 a는 0이다. 0으로 할당했다. 그리고 문자 타입의 ch라는 이름을 가지는 변수는 a라는 값을 a라는 문자를 할당했다. 그리고 bmi라는 소수형 변수는 0.327이라는 소수점을 넣었다. 그리고 unsigned int라는 양수형 변수는 UI1, UI, UI2, UI3이 있고 각각 0, 1, 4를 넣었다. 그리고 이거를 정리하면은 이와 같습니다. 변수는 타입을 가지고 이름을 가지고 그리고 값을 가질 수 있다. 테이블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 궁금한 게 생길 수 있는데요. 어, 컴퓨터는 모두 숫자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렇다면은 이 아까 그 캐릭터형에서 캐릭터 CH는 아까 A라고 했죠. 여기 테이블에도 있듯이요. 그럼 이 A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 건가요? 네. 사실 표현할 방법은 없고요. 이 아스키 코드에 어떤 특정 문자를 숫자로 1대1 매핑시켜놓은 겁니다.
맵핑. 그리고 이걸 표현하기 이제 아스키 코드표를 활용했고요. 그리고 이 사이트에 보시면은 이 아스키 코드표가 정의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실제 이 A가 아스키 코드에서 어떤 값을 가지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스키 코드표가 있고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심볼을 찾습니다. 심볼 A를 찾습니다. 심볼 A를 찾습니다. 이거죠. 심볼 A를 찾습니다. A라는 문자는 A라는 문자는 진수 65에 매칭이 되고 진수 65에 매칭인 거. 얘는 8진법, 얘는 16진법. 10진법, 8진법, 16진법. 이렇게 각각 문자가 숫자에 이렇게 다 매칭이 되는 거예요. 매칭이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코딩 테스트를 하다 보면은 이 정도쯤은 알아두는 게 있습니다. 0이 48번이고 대문자 i가 65번이다. 그리고 마지막에 소문자 a는 97번이다. 이 정도쯤은 알아두시면은 나중에 편한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은 255죠. 아스키 코드 0에서 255, 256개죠. 네. 2의 8승이죠. 1바이트로 표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캐릭터 변수는 1바이트입니다. 모든 아스키 코드를 표현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1바이트로 한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거는 문자 0이 아스키 코드 0이 아니라는 겁니다. 문자 0은 10진수 아스키 코드로 10진수 48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자 0은 숫자 0이랑 다르다. 얘는 아스키 코드 48번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이거 많이 헷갈려 하십니다. 그러면은 계속 이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표준 출력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표준 출력이라는 거는 간단해요. 네. 어떤 우리의 어떤 문자열이나 변수를 콘솔 검문 화면에 출력하는 겁니다. 시아웃을 이용하고요. 문자열, 시아웃, 변수 1, 변수, 시아웃, 변수 1, 변수. 이렇게 이 꺽쇠를 연쇄적으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END는 엔터랑 똑같아요. 엔터랑 똑같습니다. 그리고 표준 입력은 아까 그 시아웃을 시인으로만 바꾸시면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얘는 이제 어떤 변수에 문자열 등을 입력받는다. 문자열과 변수 등을 입력하는 것보다는 문자열이나 값을 특정 변수의 콘솔에서 특정 변수에 입력받습니다. 이렇게 해야 정확한 표현이죠. 어, C는 여기 무조건 변수가 들어갑니다. A, B, C, A, B, C 이렇게요. 그리고 어, 네임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그 네임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이런 거예요. 전북에도 김밥천국이 있고 제주도에도 김밥천국이 있습니다. 근데 김밥천국이라는 건 똑같죠. 김밥천국이랑 똑같은데 전북에 있는 김밥천국이랑 제주도에 있는 김밥천국에 택배를 보내려고 하는데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이런 겁니다.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죠.
택배사에서 구분할 수 있게 여러분은 전북이다, 제주도이다, 이름을 표시해주면 됩니다. 네. 전북 안에 있는 김밥 천국이다. 전북에 있는 김천이다. 전북에 있는 김천이다. 얘는 제주도에 있는 김천이다. 김밥 천국끼리 하면은 구분이 안 가지만 제주도에 있는 김밥 천국이다. 전북에 있는 김밥 천국이다. 이렇게 하면은 구분이 잘 되죠. 그래서 아까 그 제주도에 있는, 전북에 있는 이런 것들이 네임스페이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요. 네임스페이스를 안 썼을 때는 이 시아웃을 쓰실 때 전부 이 스코프를 취해줘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이 시아웃이랑 ENDL이 어느 네임스페이스에 있는지 모르니까요. 근데 이거를 선언하게 되시면은 나는 이제 std라는 이름 공간을 사용할 거야. 이렇게 명시하는 게 되고 이 std라는 이름 공간 안에 시아웃이랑 ENDL이 구현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안 쓰고도 이렇게 바로 쓸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알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예제인데요. 카운터라는 똑같은 변수가 철수, 지민, 찰리스라는 이 세 개의 이름 공간에서 선언된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임스페이스도 되게 그 라이브러리 구현할 때 중요하지만 코딩 테스트 강의이기 때문에 이 정도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 변수를 그 카페에서 정의한 그 코드들을 한번 보면서 같이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죠. 이 변수 말고도 카페에는 그 여러분들이 그 배울 만한 이것들이 엄청 많이 정리가 돼 있어요. 회원 가입만 하면 다 무료입니다. 무료이기 때문에 오셔서 바로바로 이렇게 보실 수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카페 주소는 이거. 일단 네이버.com 드랩 디벨. 댓글에서도 이렇게 그 사이트가 있으니까요. 네, 보시고 들어오시면 돼요. 변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타입 이름. 저희가 한 건 넘어가고요. 코드를 보죠. 인트형 변수 선언했고, 문자형 변수, 플로트, 더블, 불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그 다음에 아직 그 using namespace std가 없기 때문에 이거를 붙였죠. 이거를 붙인 거를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각각의 변수들을 출력해줬습니다. 그랬더니 num is 0, ch is a, 그 다음에 f value is 133, b value is 3.142, 그 다음에 b value is 0. false는 0, true는 1로 표현됩니다. C 언어에서는 아닙니다. 이거는 if 부분에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이즈 오프를 통해서 이런 연산자를 통해서 이 각각 변수의 크기를 알 수 있어요. 아까 그 변수는 타입이랑 이름 그리고 값으로 이루어졌다고 했죠. 근데 여기서 이 타입은 변수를 얼마만큼 메모리에 할당할까 이걸 나타낸다고 했는데요. 이 얼만큼 할당되는지 사이즈 오프 연산자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num의 사이즈 오프, num은 인트형이고 4바이트가 나오고요. ch는 캐릭터형이고 1바이트가 나오고요. 그다음에 f는 플루트고 4바이트. 더블은 d는 더블이고 8바이트. b풀은 true. 이 플루트랑 더블이랑 둘 다 소수형인데요. 그 유효 자릿수자가 달라요. 유효 자릿수. 더블이 조금 더 많이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더블만 제가 설명을 드렸던 거예요. 네, 더블이 많이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변수는 연산도 가능하다. 이렇게 변수를 선언해 놓으시고 넘은 넘 플러스 1. 넘이 기존에 0이었는데 넘은 넘 플러스 1 하면은 넘값은 1이 나옵니다. 내려가 볼까요? 그리고 CH 뿔뿔. 이거는 CH는 CH 플러스 1이 되고요. A. 지금 문자, 이거는 아스키 코드 값이었죠? 아스키 코드 값이었죠? 근데 여기다 뿔뿔을 하면은 아스키 코드에서 이 A 다음이 B이기 때문에 B가 출력됩니다. 이건 아스키 코드를 이따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F는 D-2. D는 이거고, 여기서 빼기 2를 하면은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D를 가장 출력하고, B는 폴스였는데, B는 true로 바꾸니까 1에 출력됩니다. 이렇게 해놨고요. 지금 하고 있는 코드도 이 카페 가입하시면 다 유료로 공유가 됩니다. 그리고 이 문자 같은 경우에는요, 여기 보시면은, 지금 CH에 A를 저장했는데, 이 A 아스키 코드가 궁금하시면은, 이 CH를 출력하는데, 문자로 출력하지 말고, 정수로 출력해 주세요 하면 됩니다. 네. 이렇게 하면은, 아스키 코드 65가 나오고요. CH에 1을 더하면은, 문자는 B가 나오고, 문자는 여기에는 A, B가 나왔고요. 여기는 각각의 아스키 코드가 나왔죠. 그래서 65, 66 이렇게 나온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X, Y, Z 선언하고 X는 3, Y는 3, G는 X 플러스 5. G는 X 플러스 5면은 X가 3이니까 여기서 8이 되겠죠. 그런데 X 찍고 Y 플러스 1 찍으니까 5 찍어주고 X는 3, 그다음에 G는 8. 그럼 G 플러스 X 플러스 Y는 16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CH 분자. CH2 출력하고 CH 플러스 3은 이 X 다음에 이 세 번째 뭐가 오나 거를 보시면 되겠죠. 네.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출력을 하면 됩니다. 여기에 뭐가 있나 아스키 코드표는 코드 값은 외울 필요가 없어요. 그냥 그 플러스 연산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아래 보시면 출력값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세 번째 다음이 뭐 이렇게 꺽쇠인가 보네요.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네. 아스키 코드를 보면 표를 보면 된다는 거고 이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문자라는 것도 결국에는 내부에는 어떤 그 값으로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산술 연산이 된다. 이거를 아시면 되는 거지. 아스키 코드 표를 다 외워서 그 다음 문자가 뭐인지 이렇게 따질 필요는 없습니다. 네. 그래서 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연산되는 이런 식으로 보면은 이 플러터 같은 경우에도 네. 위에 있는 이 x, y에 대해서 이렇게 연산을 해서 값을 넣을 수도 있고요. 뭐 F3은 F2 마이너스 F. 그러니까 여기서 하는 거는 선언할 때 연산할 수 있고 얘는 그냥 그 선언한 다음에도 자유롭게 연산이 가능하다. 뭐 이런 거 보여주는 겁니다. 뭐 이거 불 같은 거에는 뭐 true, false 이런 걸 해본 거죠. 그래서 0은 false, 1은 true 이거를 보여주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왜냐면은 너무 많은 걸 한 번에 하시면은 머리가 아프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 코딩 테스트를 위한 기본 CPP를 배워봤고, 여기서 비주얼 스튜디오를 어떻게 설치하고 생성하는지, 그리고 변수 표준 입출력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네. 그 오늘 마지막에 봤던 코드랑 출력과 그리고 제가 지금 오늘 세미나 했던 내용에 대해서 그냥 글로 이렇게 풀어서 다 적어둔 내용들은 카페에 있기 때문에 꼭 카페에 들어오셔가지고 같이 이렇게 소통도 하고 얘기도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는 조건문, 반복문, 배열, 문자열, 함수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